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긍정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요. 뭐 양쪽 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공개한 점을 좀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관세 여파로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뉴스, 사실은 이거 제법 심각한 뉴스였거든요. 특히 이제 대미 수출이 30%나 급감했다라는 거는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려되는 대목인데,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 뉴스를 좀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이제 업종별 시속 게임, 그동안에 수출주들이 부진하고 관세 대피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시소가 반대로 바뀌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군들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들어서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전기전자 매수하고 운수장비는 조선하고 자동차인데 이 중에서 이제 조선 쪽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운수장비, 조선과 제약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아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단 5월 초반에는 달라져 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제네바 협상이 있었잖아요. 양 국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우선 미국은 베센트 장관은 이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어 같은 경우도 한 걸음 나아갔다, 양국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도 관세 인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협상 자체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국 쪽도 뭐 괜찮은 이야기를 했죠. 뭐 솔직하고 심도 있었으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뭐 좋은 요리는 시간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맛있기만 하면 되지 뭐 조금 천천히 나면 어때?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은 당국자도 있었죠. 그러면서 좀 스케일 넓게 양국의 무역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경제 무역 협의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게 사실 좀 애매한 이야기예요. 경제와 무역을 어떻게 전개할지, 이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러니까 초기를 좀 구축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바로 뭐 통큰 한 방의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 결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약간의 어떤 조치가 나오고 더 점진적으로 가겠구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하면 자칫 잘못하면 에게 이렇게 이제 실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확인하게 해줬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 상승폭이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요런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보면 우선 수출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4%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반도체만 증가하고 대부분 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뉴스는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오늘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죠. 수출이 줄어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압박,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겠구나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삼성이 이제 디램 가격을 올렸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까지 나오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지수를 높이는 그런 영향을 줬고요. 반면에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약간 인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너무 비싸 이렇게 되면서 약간 내려야 돼,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면서 국내 제약주, 대형 제약주들이 빠졌고 이게 코스닥 지수 자체를 누르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뭐 미국이 뜯어 말려서 뭐 중지된 거야, 뭐 이렇게 휴전이야 이런 뉴스들도 있고, 또 뭐 일부에서는 뭐 미국이 무슨 역할을 해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한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국면이 조금 소강 상태 또는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나왔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곡물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주요 제조업체들의 생산 기지로 활용이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방산주들한테는 또 매도 이유로 작동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뉴스거리가 좀 있었던 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종목들 보면
주요 업종별 상승률, 하락률 이렇게 보면 발목 잡은 거는 제약업종, 예, 아무래도 약가인하라든가 이런 재료가 있었고, 조선업종이 하락하면서 운송장비업종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오늘 플러스 난 걸 보면 이제 전기전자나 아니면 건설, 증권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건설하고 증권은 두 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주면서 최근에 증시 부양이라든가 경기 부양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릴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밀고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정책 경기 기대주로 올라가면서 전기전자가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두 종목이 종목 장세를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시장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특징주는 뭐 그냥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아신다면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죠. 예, 제가 120월선, 삼성전자는 120월선까지 빠지면 그 전후에서 바닥이 나오더라. 120월선을 정확하게 지지한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근에서 바닥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120월선 근처까지 갔을 때 여기서 돌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동네 바보형이 이제 좀 컨디션 좋은 형으로 돌아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방산주 같이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시가총액 순서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왔던 종목인데 오늘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또 시소 게임 반대쪽 시소로 가면서 이게 눌렸는데, 이게 다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센 종목은 3일 조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21선인데 이게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면 다음날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방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에 왔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뭐 안 판다, 예, 매수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선물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긴 하죠. 희원스럽게는 아니지만. 근데 업종으로 봤더니 좀 중요한 게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대규모로 매수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망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한 게 좀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매도 쪽은 제약, 그러니까 약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제약주들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하면서 제약주들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장비는 보통 두 개 업종입니다. 자동차 플러스 조선인데, 조선업종 좀 매도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관세에 강했던 조선주들은 조금 줄여도 되겠구만 라고 하면서 줄이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제약과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관세 대피주였거든요. 근데 그쪽을 팔고 수출주인 어떤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기관 투자들은 이제 금융이나 건설도 따박따박 매수하면서 종목 장세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종목장이라든가 큰 어떤 시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협상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건데, 이 발표를 보면 즉각 안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그날 이틀 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잖아요. 예, 그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예, 정리하고 또 양쪽의 어떤 국가의 뭐 시진핑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할 거 안 할 거 양쪽에서 또 협의를 할 거고,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가 될 텐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이걸로 끝이면 이상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후에 관세를 내릴 거야, 그다음에 휘토류 팔 수도 있어 등등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하나라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관세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 관세 국면에서 뭐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뭐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애플이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오후장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매수를 가동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건설, 증권, 금리나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포함해서 이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계속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이게 그동안에 좀 약점이었던 종목군들이 강점으로 바뀔 때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들이 만들어지는지 여부도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차트를 하나 좀 보면 일반적으로 보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2600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까지 와 있죠. 물론 그 다음에 또 두 번에 거쳐서 돌파하다 실패했던 2650.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인데 이게 외국인들 눈높이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달러 차트. 예, 달러 차트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고점, 연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돌파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주 강력한 매수와 삼성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코스피도 2600, 다음에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연고점 근처, 그러니까 이 가까이 어떤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ADR이 되게 높은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악재 하나 나오면 그냥 뭐 종목군들 쭉 하고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극복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가동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특히 주도주, 예, 뭐 제가 자꾸 바보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1, 2, 3위 중에서 2개 이상이 확 치고 나가면서 외국인들 강력한 매수 속에서 이제 끌어다 주는 그런 리더 역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저항이 되면서 이제 치고받고 하거나 한 템포 밀렸다 다시 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왔다. 여기서 해결사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송을 하게 돼서 아마 수치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 수치하고 좀 다를 건데 혹시라도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